요즘에 엔캠 계좌 보기가 참 두렵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액 대장이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핵심 주역이라는 믿음으로 담았던 엔캠이 최고가를 찍고 어느덧 32,000원대까지 지금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자, 어제 장중에는 무려 29,000원 이 저점을 찍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에 달하는 잔인한 폭락을 지금 4달 만에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엔캠은 차트 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월봉 기준 고점이 무려 90% 하락이라는 이런 잔인한 폭락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지선들은 전부 깨졌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옥 같은 폭락도 결국에 끝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성적인 판단조차 흐려지는 구간이지만 감정에 휩쓸려서 최악의 악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냉정하게 대응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자,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고 패닉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포기할 때 시장은 늘 잔인하게도 반등의 타이밍을 준비하곤 합니다. 왜 지금 이 피눈물 나는 폭락이 오히려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시장에 숨겨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제가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LG전자 기억하시죠? 이 폭등을 주도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폭등 당시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무섭게 쓸어담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놓으면서 38만원에서 24만원대까지 LG전자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을 지금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엔캠, 그 이탈한 외국인들의 뭉칫돈이 지금 엔캠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외국인들이 조용히 매집을 재개하는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자, 고점 대비 90% 가까이 떨어진 이 주식을 왜 지금 사냐?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의아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리한 외국인들이 왜 다시 엔캠에 베팅을 시작을 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근거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주가가 고점 대비 9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악재가 반영될 대로 반영이 된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RSI 보조 지표를 보시더라도 과매수 구간을 벗어나서 현재 과매도 구간에 떨어져 있고, 주식시장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떨어진 것이고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지금 수급 보시는 것처럼 LG전자 단기 폭등한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확정짓고 그 차익 실현 자금으로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엔캠을 지금 대량으로 쓸어 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은 JP모건 서울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데이터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상방 모멘텀이 더 열려있는 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 전형적인 순환매 순응 전략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순매수 흐름, 하루 이틀이 아니죠. 지금 3일 연속입니다. 자, 이 흐름이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바닥 신호입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점 가까이 90% 폭락한 엔캠을 옹호하려는 저를 향해서 댓글로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제발 무논리 공격은 삼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철저하게 시장의 법칙과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엔캠이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상이 그래서 꽤 길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비난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다음에 비난을 해 주십시오. 주가는 영원히 오르지도 않지만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호할 때가 고점이었듯이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던질 때가 진짜 기회였다는 것,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객관적인 데이터들 끝까지 확인을 하시고 흔들리는 멘탈을 우리 엔캠 주주분들 다 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 추가 매수 굉장히 많이 해둔 상황입니다. 자, 혼자 앓지 마시고 엔캠 주주분들 댓글로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월가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마주해야 할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엔캠을 강조하냐? 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AI 인프라는 거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올 투자 기회다. 이 전방위적인 공급 부족 사태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가 폭락에 눈이 멀어서 울부짖고 있을 때 진짜 거물들은 AI 인프라가 몰고 올 거대한 공급 부족의 파도를 정면으로 지금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왜 엔캠에게 역대급 기회냐?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레리 핑크 회장이 지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치가 미친 듯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이 이 ESS의 수요 폭증이고 배터리 4대 소재이자 배터리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전해액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력망을 돌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거대한 배터리 저장 장치 시장이 폭발할 때 전해액 없이는 배터리 자체가 구동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피말리는 폭락의 터널 끝에 북미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현지에서 전해액 공급망을 사실상 쥐어짜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캠이고, 이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위대한 기회에 여기서 포기하고 던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의 진짜 데이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엔캠의 올해 판매량 목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정강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판매량 목표가 무려 20만 톤입니다. 20만 톤.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작년 12월에 엔캠이 공개한 CATL과 장기 공급 계약 35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약 금액이 1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조 5천억 나누기 35만을 하게 되면은 자, 톤당 얼마가 나오냐? 428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428만 원을 계산해 보면 10만 톤으로 판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이 얼마가 나오죠? 4,280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0만 톤이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8,570억까지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는 장기 공급 계약에 디스카운트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자, 25년 매출은 엔캠이 3,128억이었습니다. 즉 10만 톤만 제대로 찍어도 최근 연간 매출 체급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자, 시각화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캠이 올해 목표가 20만 톤인데 결국에 그 절반인 10만 톤만 달성하더라도 작년의 매출 체급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게 가능한 이유들,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에 인디애나 공장이 있고 테네시 공장이 있고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인디애나 공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엄청난 스노우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엔캠의 감사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이거 보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자, 26년 3월 25일에 제출된 엔캠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자, 엔캠이 직전 사업연도인 24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5천억이 넘었습니다. 5,582억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25년에 이 숫자가 마이너스 700억대로 줄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87%나 숫자적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다이어트 수준이 아니라 몸 안에 나쁜 독소를 다 빼내고 이제 막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자,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주가는 5천억 손실을 본 24년도에 가장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손실 규모가 87%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진짜 대박은 이건데요. 25년에 비용 차감전 사업이익 보시죠.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35억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는 아직은 적자일지 몰라도 엔캠이라는 회사의 본체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밑빠진 독이었던 엔캠이 드디어 구멍을 다 막고 물을 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결국에 실적의 그림자입니다. 실망할 게 아니라 숫자를 보시죠. 자, 그리고 저는 엔캠이 이렇게 25년에 순이익이 별도 기준으로 나고 손실 규모가 87% 이상 급감한 이유가 이 리튬 가격, 결국에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보는데, 자, 리튬 가격이 25년에 바닥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12월부터 올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년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저점 대비해서
25년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가격이 결국에 이렇게 1, 2분기에 지금 현재 가격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엔캠은 그 순이익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엔캠이라는 회사의 뿌리를 아십니까? 자, 엔캠의 오정강 대표가 어디 출신이냐? 아무런 근본 없는 데 출신이 아닙니다. 자, 무려 삼성 SDI 전자사업부, 삼성 SDI 연구원 출신입니다. 단순히 삼성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 삼성의 그 SDI의 기술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엔캠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미지로 준비를 해왔는데, 삼성 SDI가 미국 인디애나주의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 옆에서 전액을 싸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엔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엔캠 홈페이지 아까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엔캠 홈페이지 보시면 인디애나에 26년부터 가동을 얘기하고 있는 이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는 최근에 ESS 시장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는요, 일반 NCM 배터리보다 1.5배나 많은 전해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결국에 삼성 SDI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잘 팔릴수록 엔캠은 앉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삼성 SDI의 북미 점유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엔캠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프링이 눌려있는 구간이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남들이 다 오를 때 사면은 늦어요. 이렇게 온도차가 날 때 우리는 이미 데이터의 이면을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엔캠 기사를 보면요, 죄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12 2,300억 풋옵션, 이거 단기 부채 부담이다. 자,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있다. 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리스크긴 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엔캠의 감사 보고서를 확인을 했죠. 연결 기준으로 자산 총계, 자,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자, 몸집 자체가 조 단위로 큰 회사입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14회차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시점이 올해 말에 도래한다. 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엔캠은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도 지금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 2,300억을 상환하기 위한 방법, 그 길은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담보성 자금을 조달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우호 세력 또는 전략적 투자자를 통한 제3자 유상 배정 증자, 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엔캠 기사 이거 보면은 마치 12 2,300억 때문에 엔캠은 끝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은 엔캠은 손실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 24년도 대비해서 25년에 87%가 줄었고요. 자, 원자재 값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6년도의 실적 개선, 이거 충분히 높은 확률로 가능한 상황인데, 게다가 여전히 수천억 대의 자기 자본도 있고, 자, 1조 원대의 자산을 가진 회사가 지금 엔캠입니다. 자, 그리고 4월 말에 엔캠이 신화 엠퍼렉스의 지분을 팔아서 이 490억의 실탄을 확보를 했는데, 자, 수직 계열화의 한 축이었던 이 지분을 엔캠이 왜 팔았을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캠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근거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신화 엠퍼렉스 매각은 이거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적인 후퇴이자 자금 세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2월에 공시가 이미 있었습니다. 2월 27일이었죠. 엔캠이 시대 시강에 이 자본을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취득 예정일이 4월 30일이었습니다. 자, 이 4월 30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화 엠퍼렉스의 지분을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490억의 현금 확보와 4월 30일의 인수 데드라인이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 날짜가 일치하는데, 결국에 시대시강이 어떤 회사냐, 밑에 공시를 보면 나옵니다. 이 시대시강의 최대 주주가 바로 CATL인 겁니다. 자, 엔캠이 결국에 CATL의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거고, 두 회사가 이제는 단순한 공급사와 고객사를 넘어서 문명 공동체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고, CATL이 어떤 회사입니까? 지금 엔캠과 35만 톤 공급 계약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CATL은 26년 6월 2일에 기사 나왔습니다. 배터리 부분 시장에서 1위를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배터리 시장의 1위 CATL이 자기 자회사를 아무에게나 넘기겠습니까? 자, 이거는 향후 2030년까지 이어지는
이 장기 공급에 대한 이 계약 사항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딜입니다. 자, 490억을 들여서라도 이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오정강 대표의 의지가 이제는 읽혀져야 됩니다. 자,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CATL과의 결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자, 수직 계열화의 지분을 팔아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접어두시면 됩니다. 더 큰 고래가 누굽니까? 배터리 시장의 1위 강자인 CATL과 직접 손을 잡은 엔캠입니다. 자, 작은 지분쯤은 그러면 기꺼이 던질 수 있는 법이죠. 이거는 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시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6월 18일에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96%, 자, 금리 인하 확률이 3.5%로 지금 절망적입니다. 자, 전날과 전주와 비교해봐도 이 최소한 동결 흐름이 완전히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뭡니까? 6월 10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6월 10일에 CPI가 높게 나오고 18일에 이어서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되면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까지 쏟아낸다면 시장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고용은 현재 버티고 있고 오히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나 시계마저도 뒤로 더 밀리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6월 바로 이 순간들 우리가 마주할 운명의 분기점이죠. 출렁이는 차트 그리고 거대 자본의 수급들, 자, 미국의 잔혹한 역학 관계까지도 제가 분단위로 째려보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변동성의 장세에서 시장이 공포에 질리는 역대급 매수 타점이 올지, 아니면 세력이 지들만 살겠다고 털고 나가는 찰나의 마지막 매도 타점이 올지,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저는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고요.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다 같이 기회를 잡고, 위기가 오면은 피해야 됩니다. 자, 숨막히는 타이밍의 싸움 속에서 진짜 맥점이 포착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꽂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선제적으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영상 이전에 그 정확한 타이밍을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망설이다가 고점에 물려서 모든 걸 잃지 마시고 제 손을 잡고 타이밍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시죠. 자,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금 바로 일단 문자 남겨주세요. 자, 제가 지난 5월 13일에 긴급 문자로 보내드렸던 신세계 기억하시죠? 어닝 서프라이즈와 면세점 실적 개선을 정확히 분석하고 지금 가격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자, 이렇게 목표가 58만원 이상 열려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제가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58만원을 가뿐하게 뛰어넘어서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문자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역대급 수익률을 맛보고 계실 겁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에이 진짜 올랐겠냐 하면서 의심하시며 망설이셨던 분들, 지나간 버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2의 신세계가 될 수도 있는 다음 후속 급등 유망주가 세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도 놓치고 후회하실 건가요? 급등 직전에 마지막 매수 타이밍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자,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자, 이 번호로 매수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으로 마감하니까 신세계 이번에 정말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제가 다음 분석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